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아시다시피 남편의 요트 여행 논란으로 송구하다는 표현까지 썼던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국감장에 저는 웃음이 나올 만큼, 물론 송구하다, 자세를 낮추긴 했는데, 내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 장관의 답변 어떻게 이도훈 의원님 해석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공적으로 보면 저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그 부부 관계는 그 각자의 그 관계가 있고 그거를 이제 사생활적인 면을 어느 정도까지 그 공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면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인 거는 조금 그 공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부부의 그 관계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그 말들이 첫째는 잠깐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분, 특히 이제 그 부분께서는 그 재산 공개도 보면은 오토바이도 있고 굉장히 그런 걸 즐겨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강 장관이 유엔이라든지 여러 곳에 뉴욕이라든지 아프리카 오래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또 각자 떨어져 사는 시간이 길었고 또 그 강 장관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다 할까요? 그래서 각자 재산도 따로 관리하고 각자의 부모도 따로 봉양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강 장관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도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공적으로 보면은 그럼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K-방역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그것도 특별한 불효불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트 여행을 갔다는 거는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사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법적으로 권고라고 하지만 권고를 진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따르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실망을 준 건 사실이죠. 자막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에 송구하다 하면서도 남편을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국감장의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온 건요. 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강경화 장관은 2번이나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외교부 패신 논란입니다.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그 회의가 소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모르고 계셨죠?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을 외교부 직원들도 있었죠? 보고 알고 있었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청와대에서 외교부를 패싱한 건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안보 상임위에도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 요구를 했고 강 장관만 쏙 빼고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강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시정이 됐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NSC에서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는 해당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방부 또 통일부와 함께 당연히 주무 관계 부처인 거죠. 외교부 장관 쏙 빼놓고 연락을 하지도 않고 언론 보도 보고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알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시정 조치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 내부에서 중대한 외교 관련 사안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는 강경화 장관이나 외교부가 얼마나 역할을 못하고 있는가, 존재감이 없는가,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러한 지적은 사실 강경화 장관 임기 초부터 계속되어 왔었는데 대북 관계 지속될 때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할 때도 이 키는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또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되면서 통일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런데 대미 관계 같은 경우도 외교부의 역할보다는 국가안보실 소속의 예를 들면 김현종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미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외교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와중에 구설수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고요. 남편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으로서 강경화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업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강경화 장관을 대우해준다기보다는 뭔가 이 문재인 청와대의 어떤 마스코트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성적표를 매겨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 뭐 본질이 남편 미국 여행 간 논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으로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여부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 열린 거를. 이거는 큰 문제 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역할들이 변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이 상당히 예를 들면 정치력이 강하고 대통령 관계가 상당히 좋은 관계면은 통일부 중심으로 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이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별 역할이 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특히 외교부라고 하는 게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국제사회 압박 카드나 또는 북한을 공동으로 나오게 하는 다양한 어떤 카드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NSC 차원이나 아니면 외교관계 관계장관 회의 내부에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외교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특히 외교부 스스로도 어떻게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자체가 상당히 내부에 누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지금 최근 상황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하나하나의 조치들이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이런 이완 상황들을 봉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트를 사러 미국으로 간 남편에 대해서 말린다고 말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경화 장관의 얘기와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강 장관의 이유 얘기까지 얘기를 하나하나씩 해봤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가 있는데 그 전에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극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야?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망명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체 공무원 사찰 사건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냐? 지켜줘야지라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조성길 대사님 굳건히 견디세요. 살아야 통일 보고 고향 갑니다. 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네. 숨어 지내는 사람을 일부러 공개해서 신변의 위협을 더 받게 하다니 국민을 보호하자는 거냐? 왜 알려지게 된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엘리트들도 북한 싫다고 오는데 왜 피살된 우리나라 공무원은 자진월북했다고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보겠습니다. 북한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떳떳하게 하고 당당해져라. 뭐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수 태연 씨의 동생이 이제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얘기가 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이름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유승준 씨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당분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